머리가 투명한 물고기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 더 충격적인 건 이 녀석의 눈이 머리 안에서 자유롭게 회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 산소가 21%죠? 하지만 심해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압력은 100배, 온도는 거의 0도, 빛은 단 한 줌도 없는 완전한 암흑.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남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이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명한 몸을 가진 오징어, 스스로 빛을 내는 물고기, 심지어 수컷이 암컷 몸에 평생 기생하며 사는 괴물까지. 4억 년 진화가 만들어낸 이 믿을 수 없는 적응의 비밀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심해 생물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극한의 환경에 있습니다. 수심 200m를 넘어가면서부터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태양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1000m 지점에서는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곳의 온도는 섭씨 4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지상의 계절 변화와는 무관하게 항상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진화의 마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이야기해보죠. 바로 색깔의 변화입니다. 얕은 바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색채의 물고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갑오징어는 구애를 위해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산호초 물고기들은 복잡한 산호 사이에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선명한 색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심해에서는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아요.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밝은 색깔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심해 생물들은 검은색이나 붉은색 같은 어두운 색조를 선택했죠. 특히 붉은색의 경우 깊은 물에서는 이 파장의 빛이 완전히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투명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 오징어가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더 나아가 일부 무척추 동물들은 아예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열린 해류에서 발견되는 심해 갑각류들이 그런 경우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생물들이 어둠 속에 숨어버리면 포식자들은 어떻게 먹이를 찾을까요?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적응이 등장합니다. 바로 극도로 발달한 시각기관이에요. 베러라이 핏이라는 물고기를 보면 머리 전체가 투명한 방패로 덮여 있고 그 안에서 눈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눈들은 극도로 빛에 민감하게 진화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왜 이렇게 발달한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생물 달광에 있어요. 이들의 민감한 눈은 주변 화형 전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심해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빛을 감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심해 생물들의 신체 구조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동물들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단한 뼈나 껍질보다는 젤라틴 같은 질감의 몸이 압력을 분산시키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심해어들의 꼬리를 보면 가늘고 채찍처럼 길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키메라 같은 종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이런 특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많은 심해 생물들이 약한 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썩어가는 유기물이나 부드러운 먹이를 주로 섭취하기 때문이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심해 상어들의 아가미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상어가 5개의 아가미 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심해 상어들은 6개나 7개의 아가미 틈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원시 조상의 특징이 유지된 것으로 산소가 부족한 심해 환경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아가미가 생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심해 생물들의 가장 놀라운 적응 중 하나는 바로 크기의 변화예요. 심해 거대찐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얕은 물에서는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갑각류들이 심해에서는 거대한 크기로 자라나거든요. 초거대 갑각류는 길이가 34cm까지 자라며 거대 등각류는 무려 1m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거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큰 몸집은 표면적 대비 부피의 비율을 감소시켜 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요. 또한 신진대사를 늦춰서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심해에서는 효율성이 생존의 핵심이니까요. 물리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내부 생리 기능의 적응도 놀라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물 발광입니다. 완전한 어둠처럼 보이는 심해가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빛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생물들은 체내에서 특별한 화학 반응을 통해 빛을 만들어냅니다.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제라는 화학 물질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이 반응은 의사소통, 위장, 사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죠. 반짝이는 반딧불이 오징어들은 이 능력을 이용해 수면으로 올라가면서 주변 빛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발광 강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을 역광위장이라고 부르는데,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포식자의 눈에는 오징어의 실루엣이 주변 밝기와 구분되지 않게 보여요. 정말 정교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극지방의 심해에서는 또 다른 생리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얼음용 같은 어종들은 혈액 속에 부동액 단백질을 생성해요. 이 단백질이 없다면 체액이 얼어버려서 죽게 되겠죠. 하나의 작은 적응이 전혀 새로운 서식지를 열어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생리적 적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행동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심해 생물들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면 환경의 제약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먹이가 극도로 부족한 심해에서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대부분이 기회주의적 섭식자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가라앉는 해양설이라는 유기물 찌꺼기에 의존하게 된 거죠. 이는 상층부에서 죽은 동식물이 분해되면서 내려오는 영양분에 비해요. 원양 유충 벌레는 점액으로 확장 가능한 그물을 만들어서 가라앉는 물질을 대량으로 포획합니다. 뱀파이어 오징어는 특별한 촉수를 이용해서 해양설 조각들을 모아서 입으로 가져가죠. 각자의 방식으로 이 귀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저에 사는 동물들은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직접 먹으면서 그 안에 포함된 영양분을 추출해요. 해삼 같은 저서 동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입으로 퇴적물을 퍼서 소화 과정에서 유용한 성분만 골라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대규모 이동 행동입니다. 일주 수직 이동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물 이동 중 하나예요. 매일 밤 50억 톤에 달하는 생물들이 플랑크톤을 쫓아 수면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이동은 단순히 먹이를 찾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 에너지 효율성, 번식 전략 등이 모두 얽혀있는 정교한 생태학적 현상입니다. 생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심해 생물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놀라워요. 공생관계가 특히 발달했는데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협력이 경쟁보다 더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들은 다른 종의 생물 달광을 빌려 쓰기도 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교환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번식 전략도 독특합니다. 짝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부 종들은 자웅동체가 되었고, 어떤 종들은 수컷이 암컷에게 영구적으로 붙어 사는 기생적 번식 방식을 발달시켰어요. 아기류의 일부 종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은 극한 환경에서의 창의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해 생물들의 감각기관도 놀랍게 발달했어요. 시각이 제한된 환경에서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측선기관을 통한 수압 감지, 화학 수용체를 통한 냄새 감지, 전기장 감지 능력 등이 모두 발달했죠. 이런 다중 감각 시스템을 통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온도 적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극저온 환경에서 효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저온 적응 효소들이 진화했어요. 이런 효소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세포막의 구성도 바뀌어서 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압력 적응은 또 다른 놀라운 영역이에요. 심해의 극한 압력은 일반적인 생물의 세포막을 파괴할 수 있지만, 심해 생물들은 특별한 지질 구성과 단백질 구조를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어떤 종들은 압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놀라운 특성을 보이기도 해요. 이 모든 적응들이 만들어낸 심해 생태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양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생물들이 극한의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특별한 능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의 생태계입니다. 이곳에서는 화학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박테리아들이 전체 먹이사슬의 기반을 이루고 있죠.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형성된 거예요. 거대한 관벌레들과 특별한 새우들, 그리고 독특한 개들이 이런 환경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심해는 생명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연의 실험실이에요. 예상치 못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생물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며 살아가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젤라틴처럼 투명한 몸, 형광빛을 내는 기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모양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외계 행성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죠. 이들 생물들은 극한 환경에 대응하여 극한의 방법으로 변화한 진화의 마스터들입니다. 각자가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과 진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